저 나름대로의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나 근데 그렇게 시대가 급변하면서 나타날 유형들이 3년만 버텨보래요. 지금 3년 차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폐업을 하고 회사를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잘 모르겠고 오늘은 노들섬에 있는 노들서가에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왜 이러지? 노들서가에 서점들이 큐레이팅한 곳이 있어요. 저번에 유튜브로도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DP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잘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합니다. 너무 술만 먹는 사람 같네. 오늘은 진짜 많이 걸었어요. 14,000보? 원래는 좀 걸을까 했는데 이 정도 걸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걸어서 동작역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휴무가 이틀인데 이틀 다 일정이 있다라거나 뭐 미팅이 하나 낀다라거나 그러면 뭐 그 준비하느라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걷고 그럴 시간이 없는 날들이 많아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일하는 느낌이 나요.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느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한강을 걷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근데 서울을 산다라는 맛은 그런 스팟에 가야 서울 산다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한강을 걷는다든지 한강 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회사 단지 빌딩 엄청 많은 데를 간다든지 그런 데를 이제 걷다 보면 아 서울에 살았구나 그런 걸 인지하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그거 아니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걷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걸을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잖아요. 날씨가 좋아요, 걷지. 오다가 투게더를 샀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12~13시간 일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일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면 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오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오래 뭔가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혼자 걸으면서 뭐 별 생각들 다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걸을 때는 특히나 별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 진짜 예쁘다 이러고 걷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한 주가 끝나면 계속해서 저는 그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도 정리해보고, 다음 달에 할 것도 정리해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일주일을 끊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업무들이나 일들이 많이 바뀌어서 전문성에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전문성에 대해서. 사실은 1년차, 2년차, 지금 3년차인데 1년차에는 정말 그냥 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열었던 게 서점이었거든요. 서점을 열면서 굉장히 방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2년차 정도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들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원 사업들도 2년차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3년차 되면서 새로 시작한 거가 오늘 노들서가에 갔던 것처럼 외부에 이제 저의 큐레이팅을 해보는 것, 지금의 세상을 소개하는 것, 그거를 처음 시도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매년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처음 시작이 늘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들서가에 못 가봤다가 오늘 좀 가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책에 더 눈길이 가는지, 어떻게 책을 보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전문성 이야기 하다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지났고 4년차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걸 중심으로 주제로 잡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달을 할 것인가에 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요즘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급변할 거기 때문에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나 앞으로 잡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그러면서 느꼈던 건, 이건 저만의 생각이겠죠, 분명히. 저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쉴 때 해요. 계속 정리를 해보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나 버려야 될 것들, 좀 더 키워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한 2년차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진짜 막날이었어. 막 살았어. 근데 여기에서 좀 제가 느꼈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거나, 앞으로 더 디지털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은 자동화가 될 거고, 그러면 인간은 다른 일을 찾긴 하겠지만 여유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리해지고 시간이 더 생기고. 근데 그렇게 시대가 급변하면서 나타날 유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여유로워서 사색을 하는 시간이 강제로 많아지는 사람. 지금만 해도
사실 로봇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인간은 과연 어디 뭐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고찰 혹은 삶에 대한 고민들이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찾고 다른 컨텐츠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1대1 개인화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사색에 맞는 그런 책을 추천해드리고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의 유형이 혼란기의 사람일 것 같아요. 나도 내 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뭐 없어질 거라는 것들이나 빠른 시대의 변화가 올 줄 몰랐던 사람들은 방황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컨텐츠, 수업, 책, 그런 것들을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동화되는 거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여유라는 게 주어질 거고 혼란이라는 게 주어질 건데, 그 여유 시간과 혼란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그걸 책이랑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수업 콘텐츠들, 책을 통한 수업들 혹은 코칭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발달시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에 필요해질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아요. 그럼 필요해지겠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근데 그게 문학을 막 다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고민과 방황 혹은 여유 사색들을 돕는 길잡이가 되는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 근데 그건 완전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조금 그려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1년차에는 진짜 방황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못 잡았고요. 2년차에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런 거 나한테 잘 맞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점들이 보여요. 그럼 그 점을 연결하는 것을 3년차 때 만들고 4년차 때는 조금 더 그걸 도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걷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사실 졸업을 해서 그 과를 선택했지만 그때서야 이 과가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 회사도 기획팀 들어가보고 홍보팀 들어가보고 뭐 해봐야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리랜서 혹은 이름 기업 창업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들이 그제서야 정말 천천히 눈에 보이는? 예전에 제가 그 서점을 처음 딱 열었을 때 주변 사장님들이 장사는 3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3년만 버텨보래요. 지금 3년 차잖아요, 제가. 뜯어졌다. 3년 차잖아요. 지금 느끼는 건 진짜 이제 1년 차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3년이라고 했구나. 그 3년 정도 했다 버텼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 언제까지 시작만 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너무 방황을 했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당황하거나 뭔가 탄난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월세 나가지, 생활비 나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딱 넘어지면 진짜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실제로 지금 취준생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폐업을 하고 회사에 돌아간다고 하면 받아줄 데가 그러니까 그 티오가 없잖아.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또 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 이것저것 또 방법을 찾더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많이 미래를 그렸을 때 혹은 미래를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도 있었고,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북큐레이션 배송 서비스를 이번에는 이런 컨셉을 가진, 제가 공부했던 책을 컨셉으로 가서 좀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야? 혹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꿈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제가 해나가면서
점들을 발견하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점을 마련해 놓으면 그 점이 선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점들 중에서 내가 이거 좋았다, 저거 할 수 있다, 이건 더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그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내가 선을 긋는 거. 그 선이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내가 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는 와중에 아까 제가 제 뭔가 그림들을 그렸던 것처럼 조금 더 먼 미래를 봐서 이런 게 필요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필요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그 잡은 거에 있어서 그 테넷 영화처럼, 테넷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넷 영화처럼 거꾸로 우리가 그 변수와 원인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푹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누구나 미래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맞죠?